자, 오늘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잠깐 예고를 했는데, 네. 요 얘기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그 대선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 토론. 대선 토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실 것 같은데. 많이 했나? 또 정준이 관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저는 약간 남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지. 측면이 좀 그거 있죠. 한번 들어봐야죠. 예, 그 TV 토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되게 중요한 선거 이벤트인데, 저는 시효를 다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점점 많이 받아요. 대선 토론 자체가. 예. 그러니까 뭐 여전히 유권자에게 선택하기 위한 몇 가지 안 되는 방법인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정 토론이라 그래서 법으로 정해진 횟수대로 네.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SBS, KBS, MBC가 한다고 해서 그 방송사의 영향이 없습니다. 사전에 다 짜여진 대로 이제 하는 거고. 근데 그 형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무미건조해지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전혀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려서 네. 저는 형식성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맞아. 있어요. 이게 뭐 들을 수가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전형적으로 주도권 토론 보세요. 네. 그게 나름대로 재밌자고 만든 건데 가장 나쁜 토론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준석, 내가 왜 이준석을 잘하냐면 약간 나 같아서 그래요. 왜냐면 나 이번에도 이제 나 같은 모습을 또 발견을 했는데, 내가 예전에 매불쇼 전신 불금쇼라고 있어요. 예, 알죠. 불금쇼 때 애플 아이패드를 선물로 하는 퀴즈쇼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아이패드 비싸잖아. 그렇지. 그때 나 생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애초에 안 줄 생각으로 퀴즈를 해. 그래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거머리가 물면은 피가 안 멈추거든. 그 물질이 히루딘이란 물질 때문에 그래. 히루딘을 누가 알아? 그래서 그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게 퀴즈야. 절대 맞힐 수 없는 걸 내가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선물 안 주려고. 그런 식으로 이번에 토론하는 새끼가 있더라고. 이번에도. 똑 닮았네. 너 이거 모르지 히루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난제를 던진다면 차라리 그래도 전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도권을 주었을 때 상대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왔다 갔다를 하자고 만든 컨셉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보셨겠지만 마지막 짧게 말하게 하고 10초. 바로 끊고 이상한 식으로 자기가 마무리해버리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를 전혀 규제할 수 없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10초만 딱 하게끔 해. 그럼 10초 만에 대답을 해야 돼요. 이게 규칙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는 또 질문한 놈이 진짜 고민을 안 하셨나 보네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네요. 여러분 보셨죠? 이러고 가. 맞아요. 어떤 새끼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이제 토론의 형식도 좀 문제가 좀 있었지만 예. 제가 봤을 때 토론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어떤 한 사람이 엉망일 때 그 토론 자체가 다 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다 아까 이게 익명으로 다 얘기를 하셨지만 네. 저는 그래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거 무섭다니까.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예. 나중에 TV 토론이라든가 토론 문화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사람은 토론의 어떤 그 공론의 장에서 가급적 배제시키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토론을 하려고 나온 후보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뭐 이재명 후보라든가 김문수 후보라든가 최소한 뭐 주한미군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권영국 후보와는 그래도 정책 토론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와 어느 누구랑 얘기를 하더라도 오로지 그 키워드는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까기. 그러니까 이건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인 토론 자체가 저는 망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게 한국 공론의 장에서 정상적으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네. 오히려 망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준석을 키운 게 한국 언론이니까 여러 가지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대선 후보가 자기의 또 입장이 있으니까 이재명 1위 후보니까 나는 깔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대통령 후보 토론이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재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 까면 누가 뭐라고 그쵸.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였다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신 건데 네. 공론회장에서 좀 퇴출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도대체 저는 답을 모르겠는데 이준석 후보를 너무 좋아해.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현상적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을 때도 당사자인 이준석을 불러서 우리 사회의 해법을 물어봐요. 나는 거기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거든. 네. 근데 거기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저는 한 세 가지 이유 정도를 찾는데요. 그게 아까 이제 언론이 이제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가 최근에는 언낫괴라 그래서 언론이 낳은 괴물이 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플러스 언론이 낳은 괴물이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언론 스스로가 솔직히 아시잖아요. 최욱 씨도 잘 아시고 나와서 재미없게 얘기하는 사람 내쫓고 힘들지. 싶잖아. 힘들어. 아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 알아. 예. 그런데 힘들어. 예. 힘들다고. 그리고 필요할 때 떼박떼박 나와주는 사람 좋아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지. 예.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극적으로 뭔가 이게 딱 다운표하기 좋은 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진짜 예, 이게 미디어의 본성이고 속성입니다. 예. 근데 그 속성에 가장 잘 맞춰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 빼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당대표까지 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언론이 낳아준 정치 괴물이 된 거죠. 그럼 최욱도 반성할 대목이 있네. 예. 듣고 보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딱 좋아하는 요소. 그래서 실제로 이준석과 방송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네. 예, 더 라이브 때도 많이 했고 음. 매불쇼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네. 진짜 전 인정하고 반성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상품성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예전에 정치인들은 보통은 지역 기반이 있어야지 큰 정치인으로 가는 그 어떤 단계를 넘어요. 이를테면 호남 기반, 뭐 충남 기반, 영남 기반. 이준석 후보는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네. 갖고 싶은데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정말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이렇게 정말 지역 정치 타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기반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영토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 커뮤니티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 얼마 전에 김장한 선생이 그 문영대 재판관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요란한 소수가 되게 소란스러운 소수가 어떻게 그 다수를 이렇게 장악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움직이면 조회수도 나오고 댓글도 장악하고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가 보기엔 반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기본 빵을 해주는 그런 출연자인 거지. 네. 이 공모 관계가 저는 과거에는 성립되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댓글창도 없었고 그냥 시청률 정도로만 평가받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댓글창으로 표시되는 수많은 어떤 열기 이런 게 이제 기본이 되고 그게 싫은 사람이 또 붙어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는 이른바 네이버 댓글창이 엉망진창인 거나 마찬가지 효과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상품성으로 이제 지금 탈바꿈한 거죠. 근데 사실 그 상품성이 아닌데 근데 방송하는 분들 중에 FM 코리아랑 싸우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 하나거든요. 저 싸우기 싫죠 당연히. 싸우기 싫어해. 네.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집단으로 해가지고 욕하니까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날 공격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걸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난 그리고 처음에는 FM 코리아 얘네들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또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도 하고 얘네들의 또 의견도 내가 수용하고 그렇게 이렇게 또 대화를 하면서 조율해 간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이 새끼들 보니까. 전혀 설득이 먹히지 않아. 이 그렇지 새끼들은 않죠. 안 네.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새끼들. 그리고 이 새끼들 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해갖고 대통령 됐는데 윤석열이 나라 망쳤잖아. 근데 얘네들이 제일 앞장서서 윤석열을 또 조롱을 해요. 자신들에 대한 책임이 없어 얘네들은. 아무튼 너네들은 진짜 내 눈에 띄지 마. 너네 지금도 얘네들이 나를 두 가지로 공격해요. 내가 워낙 이준석을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준석에 대한 열등감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열등감. 그리고
나를 난쟁이라고 공격을 해. 진짜 두 가지로 아니 이게 실제야. 나 들어가서 난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사안별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사안별로. 누가 옳고 그르냐 이거 따져봐야 그럼. 되는데 아예 안 해. 난쟁이라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내 주장을요 그 댓글로 판단을 해요. 어떤 새끼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올려. 그러면 그걸로 또 나를 씹는 거야. 내가 그 말 한 적도 없는데 안 돼. 이 새끼들은 안 된다니까. 진짜. 사실 저도 그 방송사 저도 이제 뭐 레거시 미디어 방송 좀 여러 번 했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준석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하고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준희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비슷합니다. 네. 근데 저는 관계예요. 첫 번째는. 네트워크. 관계. 인간관계. 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 일단 이준석 지금 후보는 예전에 이제 흔히 말해서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희귀 아이템이에요. 네. 나이도 그러니까, 어리고. 그렇죠.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제 중진들이 많고 그렇지. 뭔가 섭외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섭외하는 즉시 딱 따고입니다. 네. 전화도 아니에요. 바로 출연이에요. 그러니까 제작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제작진들한테 엄청난 호평을 받은 그 일종의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 당대표 되고 나서 보통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전에 열심히 출연을 하더라도 무거워지지. 무거워지거든요. 맞아.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작진들이 환호했어요. 환호했어. 네. 일부러 다 가줬죠. 네. 예전에 나왔던데. 다 그 전대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방송사 특히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들의 태도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다른 키워드 하나는 이거는 이게 제가 만든 용어인데 일종의 약간의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비즈니스와 언론사들의 비즈니스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뭔가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내가 이 쟁점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다. 단적인 예로 신인규 지금 변호사 아까 왔다 갔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컨텐츠를 말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준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인터뷰를 봐온 결과 네. 기사를 최대한 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기사를 나기 위한 인터뷰 내용을 하는데 최적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사라든가 언론사 입장에서는 일단 이준석을 인터뷰하면 기본적으로 조회수가 보장이 되고 일단 포털의 메인에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식으로 변질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사들 특히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들의 인터뷰가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해당 당사자를 인터뷰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인터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포털의 메인에 걸리는 발언을 끄집어낼까, 조회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까,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인터뷰를 하면서 포털에서 아주 메인에 딱 걸릴만한 거를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잘 얘기해준 사람 중에 넘버원이 저는 이준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방송사의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일치됐고 그럼으로써 한국의 저널리즘은 완전히 망한 거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뭐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 근데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어. 그 전까지 관계도 있고 나오면 방송도 잘 되고 방송도 잘하고 협조적이고 다 좋아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어. 게이트가.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바뀐 거예요. FM 코리아 이 새끼들은 나를 흑화됐대. 더 라이브를 그만둬가지고 나 더 라이브 내가 그냥 농담조로 얘기해. 나 더 라이브 그만되고 개인적으로만 보면 더 잘 됐어요. 나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 백화돼야 돼 나는. 흑화될 만한 요인도 못 됩니다. 근데 이 새끼들은 막 내가 그것 때문에 흑화됐대. 전혀 그거 아니다잉. 나는 그때부터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고 이준석을 대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더 책임감이 강해야 되는 언론은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똑같이 가냐 이거야. 지난번에 정준희 교수님 매불쇼 나오셨을 때 정준희 교수님이 저는 답을 해주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준석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이준석 의혹 보도를 서울의 소리나 뉴스타파가 아니라 레거시 미디어 중에 어떤 매체가 했으면은 사안이
레거시 미디어들이 저는 붙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안 자체가 지금의 레거시 미디어 취재 시스템 이렇게 출입처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시스템에서는 잘 잡히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보를 받는다 하더라도 좀 오랜 시간 공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 취재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파헤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한 뭐 간부라든가 어떤 취재 기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파헤치기가 힘들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인터넷 매체라든가 서울의 소리라든가 뉴스타파는 하나만 파도 괜찮은 매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후속 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인정하기 싫은 거죠. 뉴스타파라든가 서울의 소리 이런 보도들을 받아야 되는데 뉴스버스라든가 근데 그렇죠. 안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전 하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성 언론들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이제 나오는 현상인데 예전에는 너무 고압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캐스팅 파워를 너무 이제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쥐고 흔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 근데 지금은 창구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내가 얘를 쥐고 흔들려고 하면 얘가 딴 데로 붙어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취재원과 취재자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없으면 얘는 얘기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얘는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매체력을 이 사람의 발언력이 압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러니까 나쁜 일 하도록 내가 여기에는 단독 인터뷰해줄게. 그러면 글로 이제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여기서 이미 이제 이 레버리지가 넘어가 버린 이제 그런 게 현재 소식 말하면 기성 언론의 지위 하락이 이제 사실 그걸 반영하는 거다. 이미 주도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과정에서 이제 세대성의 변화도 좀 있다고 보는데요. 과거 세대들은 이제 자기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젊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버릇없다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그런 꼰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도하는 세력들이 이제 40대, 30대란 말이에요. 실제로 실물적으로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기성세대와의 일전 그리고 꿀리지 않는 모습 이거를 약간은 반사적으로 거기서 약간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게 그런 저였어요. 느낌이 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뭔가 신선해. 저였어요. 우리 위에 부장, 국장, 뭐 사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나의 관계처럼 저 사람이 국힘에서 그런 식으로 혼자서 막 휘두르고 다니면서 그렇게 밀리면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고 싸움을 해. 이게 가지고 있는 호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호감이 작동하면서 이게 또 이제 일종의 언더독 효과죠. 당대표였다가 급전직하에서 떨어진 사람이 됐을 때에 이 야인이 된 사람에 대한 약간의 공감, 동감,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저였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떤 자리엔가 올려주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저는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저였어요. 야, 내 얘기네 다. 저는 되게 비슷하네. 저 심지어 어땠냐면 진보 진영에서 이준석을 향해서 뭐 마삼중이라고 막 조롱하고 그랬을 때 저는 그 조롱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준석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나는 막 좋지는 않은데 내 그 반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내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맞는지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꼰대가 되기 싫어서 이준석을 더 내가 신뢰하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야, 오늘 내가 진짜 고백 많이 한다. 와, 이게 나예요, 진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뭐 정말 믿음이 있건 그렇지 않건 간에 보수 재편의 중요한 키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보수 재편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워낙 국힘이 점점 극우화가 일어나니까 그나마 이준석이 천사로 보이는 거야. 맞아.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맞아. 뒤로 또 얘기하면 또 언제나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라고 하는 데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누군가가 나서서 보수를 보수답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나마 이준석뿐이 없어.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가 만약에 그 자리로 가면 비로소 같은 세대의 세상이 열리는 거죠. 말이 통해. 생각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말이 통해.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좋은 자리에 가면 예를 들면 윤석열처럼 방송 때려잡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자기하고 같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때려잡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과방이나 이런 데 이제 있었잖아요. 그 정책 방송 정책 담당하는 데라고요. 공영방송 이사 선출에 관련된 방송법 바꿀 때 비교적
공영방송 쪽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그런 신용을 했었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사장 이렇게 자르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걸 추진한 건 민주당 쪽이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고마운 건 실제로 이준석이구나. 고마워하는 건 이준석 이준석이야. 예.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디어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저는 일종의 아이돌과 함께 공동 성장한 팬덤을 보는 듯한 느낌? 예. 이런 지금 분위기가 저는 방송가나 미디어가에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야. 근데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이준석을 까는 사람도 이준석을 비판하는 사람도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대화가 되는 사람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 권력을 잡은 개혁신당에서 허은하를 내쫓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전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윤석열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더 그럴 사람이. 네, 더 그럴 사람이다. 예. 이건 되게 중요하다. 예. 사실 이 이미지 하나가 굉장히 오래 각인이 되는구나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그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딱 선출되고 나서 첫 출근을 국회로 할 때요. 따릉이 타고 했어요. 맞아요. 네네. 따릉이. 그게 그 다음날 모든 신문 일면에 그 아주 크게 사진이 다 실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방송에 제가 출연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방송사 관계자분들이 일제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놀랐는데 이제 한국 보수 정치도 어떤 한 획을 긋는구나. 이준석이라는 저 당대표가 따릉이 타고 출근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획을 긋는구나라고 굉장히 아주 극 호평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냥 따릉이 타고 출근한 거거든요. 이준석은 그냥 이미지 정치를 한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좋은 이미지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갑니다. 그 전에 원래 관계가 좋았던 데다가 그런 어떤 이미지가 하나가 연출이 되고 그다음에 당 대표에서 이렇게 물러날 때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네. 어찌됐든 뭐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물러날 때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긴 문제가 했습니다만 심각했지. 그거를 또 정치적으로 미디어를 가장 극대화로 이용한 게 이준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호의적이에요. 기본적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당 대표 되는 과정도 아주 세상에서 가장 그렇죠. 더럽게 됐고, 그리고 윤석열한테 쫓겨난 줄 알았는데 본인이 위기 때마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기댔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준석은 없는 거야. 이게 다 허상이야, 홀로그램이야. 야, 에펜콜이야. 이 정도 되면 너네도 임마 이 새끼들아 생각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이준석 놓아주고. 설득 안 된다니까. 이준석은 이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으니까 이제 정말 멋지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근데 체육 앵커처럼 가야 이게 정상인데 약간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언론도. 그렇죠. 왜냐면 누구보다도 이준석을 옹호해왔던 게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은 체육 앵커처럼 내가 사람 잘못 봤네. 그렇지. 나도 반성할 때문에 맞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이준석과 관련된 아주 문제 있는 보도들은 그냥 묻거나 외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기자들이 많은 집단에서 이제 근무를 좀 오래 했는데 거기도 기득권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럼요. 기자가 아니면 조금 약간 이제 낮게 보는 것도 있고. 혹시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도 어찌됐건 대학을 잘 나왔고 그래서 약간 이제 끼리끼리 좀 뭉치는 느낌도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른바 이제 뭐 좋은 대학들 나와서 나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뭐 말투도 비슷하고 아름아름 비슷하다. 이거는 사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간판이에요, 간판. 언론계 미디어계가 정말로 허황된 산업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말을 하기가 참 그런데 허황된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환상과 어떤 간판과 이미지를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외모지상주의, 간판지상주의가 엄청 셉니다.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연예인들 예전에 학력 논쟁 나오고 이랬던 거 보세요. 사실은 그 연예인들이 솔직히 그런 학력이 뭐가 필요 있어. 그런데도 어디 가서
뭐 박사 땄다, 석사 땄다, 뭐 했다, 맞아요. 대학원과 네. 나왔다 이런 게 좋아해. 간판이 되거든. 맞아. 예, 그럼 같은 급에서도 더 나은 급으로 진전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보다 정확하게 30배 못 웃겨도 서울대 나오면 스타 됐다고. 그럼요. 과거에. 네. 맞잖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적당히 연예나 어떤 미디어 쪽에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면 거기에 뭔가가 간판이 더해지면 이거는 이제 날개를 다는 거죠. 날개 나는 거지. 네. 알리바이도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버드 이미지, 스스로도 팔아먹은 이미지인데 네. 이런 간판에 미디어는 현혹당했다기보다는 요 정도면 이제 통과한 거야. 아. 네. 이른바 언론계가 그 문과계통에서도 서울대 지상주의가 제일 강한데요. 그렇지. 네. 다른 미디어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만 가면은 뒤에서 어디 나왔대, 뭐 했대, 뭐 맞아요. 부자래, 뭐 네. 뭐래 이런 이른바 간판과 윗급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지향이 굉장히 강한 데기 때문에 맞아. 그 선을 넘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간판들을 아주 유효하게 활용을 한 거죠.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화가 나네. 화가 난다. 화가 나. 정말 화가 난다. 내가 진짜. 그래서 지금도 그 대선 관련한 보도를 보면 사실은 이준석은 지금 단자리 때 지지율이 나온다. 네네네. 근데 빅3 뭐 이렇게 나 그것도 계속 진짜.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몇 개 좀 한번 사례 있나요? 네. 봐 대선 빅3 후보 모두 미연적 동력 이런 게. 근데 빅3야. 무슨 빅3야? 그 중앙일보 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식 대선 선거운동 이틀째 이제 다 영남 쪽으로 후보들이 쫙 갔잖아요. 그래서 빅3 영남 대전이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를 이제 지칭해서 빅3 영남 대전이라고 제목을 뽑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나 봐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제목이 바뀝니다. 네. 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영남 대전. 그러니까 이게 왜 빅3냐라고 욕을 무지하게 얻어먹은 거죠. 네, 제목이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수로 보기도 어려운 실수가 쿠키뉴스에서 이제 재밌네. 발견이 되는데 예. 재밌다. 지금은 제목이 이준석 향한 2,000개 불빛. 그 청계광장에서 대선 필승 출정식을 가졌을 때 저렇게 보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저거 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00만. 이준석 향한 100만 불빛이에요. 100만 불빛이야? 저게 포털에 전송이 됐을 때 저게 이제 흔적이 남거든요. 원래 저 제목이었는데 저게 엄청나게 또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또 2,000개로 또 바뀌거든요. 이게 단순 실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니 기사를 쓰는 기자나 편집자나 이걸 모르겠어요? 100만 불빛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는 이준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호의적인 시선들 예. 상당히 레거시 미디어에 많다고 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각 나라마다 기준들이 다 달라서 뭐가 가장 올바른 기준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사가 만약에 자기 기준이 확실하지 않으면 주요 후보들은 다 정당하게 다뤄주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줄이거나 늘리지 말고. 만약에 자기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명확하게 내세워야 돼요. 뭐 이를테면 뭐 여론조사니 뭐 이런 데 기대지 말고 이를테면 유력 후보 두 사람에 대해서 나는 경쟁으로 본다라든가 내란 세력과 민주 세력의 경쟁으로 본다라든가 이런 식의 기준들이 필요해요. 굳이 그냥 표현하자면 1강 1중 1약인데 예, 빅3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보진 않잖아요. 근데 웃긴 게요. 지난 20대 대선을 한번 딱 정확히 똑같은 시기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그 당시 자료들 보면 이게 딱 한 그 대선 3주 정도 이게 남기고서 이제 선거운동 시작되고 난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서로 뒤바뀐 공방. 부스터킥 이재명, 어퍼킷 윤석열, 어퍼컷. 이재명, 윤석열 돈 쓰겠다면서. 이재명 몇 퍼센트, 윤석열 몇 퍼센트. 여기에 심상정하고 안철수가 등장하냐고요. 거의 똑같은 시기에 안철수는 지금 이준석보다 지지율이 더 높네. 더 높았죠. 그러네요. 네. 제가 가져왔지만 이거 비교해 보면 당시 후보별 지지율 보면은 안철수는 더 높았어요. 그러네. 의석수로는 정의당이 더 높았고. 아. 그래서 저 때 보면 본문에는 그래도 사진은 네 사람을 깔아줍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주요 후보를 그런 식으로 경쟁하는 것으로 보도를 해요. 예. 왜 지난 대선 불과 3년 전에는 저랬으면서 와. 3년 그러네. 후인 지금은 왜 굳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저 안에 굳이 3명 중에 들어가야 될까? 오. 저는 어떤 기준으로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네.
아니 학벌로도 이해가 이건 안 가는 겁니다. 나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 의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되게 특별히 취급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무의식 속에서도 의식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네. 거예요. 당장 3년 전과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네. 야, 이 재밌네. 이 굉장히 이거는 연구 가치도 있는 그렇죠. 아주 그 재밌는 현상 같아요. 왜 이렇게 유난히 따뜻할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야, 이 재밌는 현상이야. 그러네. 야, 재밌네. 야, 안철수도 서울대 나오고 의사인데. 그러니까요. 네. 안철수는 이런 취급을 못 받았었네.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안철수가 이룬 게 훨씬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래. 커리어 측면에서는 뭐든 그래도 네. 나름대로 정치 이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비록 비참해졌지만 네. 그러니까 네. 이준석 현상이 왜 이렇게 미디어에서 강력한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방송 출연하러 갔을 때 그 대기실에서 벌어지는 풍경 있잖아요. 예. 그걸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를테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가 뭐 안철수 의원이 왔다. 그러면 이제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좌진들이 있거나 같이 온 분들이 있으면 딱 앉아 있어가지고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제작진들이 뭐 작가나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말 걸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준석 후보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오면은 제작진이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야. 뭐 이렇게 원오브 데모에 여러 모여 있으면 거기 이준석 후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거든요. 완전히 다른 거죠. 야, 그 패밀리네, 패밀리. 저는 약간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현상이네. 진짜. 근데 아무튼 오늘날 이준석을 만들었던 모든 것들은 다 신기루였다. 네. 이게 지금 난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 FM 코리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비판할 지점도 많고 지금 뉴미디어에서 비판들 많이 하는데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몇 개의 사람들하고만 대화하면은 뭔가가 가능한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많아졌잖아요.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서로 지는 게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만 물러섰을 때, 나만 올바르게 행동했을 때, 나만 진다고. 맞아. 네. 판은 어차피 지저분하기 때문에. 나만 이준석을 버려? 그러면 상대분 더 좋지. 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예. 하이, 참 쉽지 않네. 다만 하나 달라진 거는 좀 전에 앞서 출연하셨던 허은하 전 대표가 네. 예. CBS 김현정의 뉴스쇼하고 이준석 후보 간의 어떤 그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네. 네. 그 전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그 전과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준석 후보를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출연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상당히 의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좀 의식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이후를 보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이런 공개적인 문제 제기 진짜 언론 비판이 좀 필요하다. 중요하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조심해요. 신경 쓰고. 그래요? 네. 세상 변한다니까. 이게 웃긴 좋아. 건 흐름이 바뀌면 네. 또 버리는 건 또 순식간이에요. 네. 티핑 포인트를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요? 네. 와, 내가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이거 될 것 같거든.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다 온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네. 네. 거의 다 그 예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다 이거죠. 그렇죠.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허은하 전 대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 정치인이잖아요. 네. 저렇게 언론하고 전면적으로 각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쉽지 않아. 네. 근데 어찌됐든 그 첫 문제 제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 뒤에 또 뭐 다른 뭐 매불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같이 공론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찌됐든 그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눈치 봅니다. 네. 좋아. 네. 좋다고. 근데 진짜 저는 계속 그런 의구심은 있었거든요. 지난 총선에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지역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이준석 지역구만 토론을 하며 심지어 그 유력 경쟁자가 현장에 안 나왔는데도 또 전화 연결로도 강행하는 그거는 참 이상하다 말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제가. 네. 그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건 맞잖아요. 네, 저는 공동 제작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세게 하시네. 이분이 흑화된. 요런 게 흑화됐잖아. 흑화됐잖아. 백분 토론 그만
그거 흑화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제가 저널림 토크쇼 제이 시절부터 한 얘기예요. 취재자하고 취재 대상 사이의 관계는 원래 불가근 불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멀어지면 취재가 안 되고 너무 가까우면 그들에 의한 스피커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태가 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미디어의 숙명이에요. 그렇지. 근데 제가 공동 제작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번 CBS 사태나 이런 것들 보면 충분히 이들 사이엔 서로 얘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아. 이거는 근본적으로 미디어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아니 이거 진짜로 내가 이거 하면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은 정치인하고 친해지다 보면은 새로운 정보를 나만 알게 돼. 네. 그러면 나만 아는 정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열광해. 그러면 더 친해지고 싶은 그렇죠. 욕망이 생겨. 그렇지. 그러다 보면 내가 언론인인지 플레이어인지 맞아요. 뭐 저 사람이 스피커인지 헷갈린다고. 네. 맞아. 야,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위대한 거야. 아니 진짜 나는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야 들어봐봐. 오늘 오프닝부터 끝날 때까지 들어봐. 아니 근데 이게 쉽지가 많이 않아. 들었어. 어제 실컷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쉽지 않다니까. 약간 최욱 씨 도움을 주면 네, 쉽지 않아. 미디어 영향력이 생기잖아. 이 네. 흑화 상태에 쉽게 빠집니다. 이게 마치 절대 반지를 끼는 거고 되게 유사하거든요. 예. 바로 어제도 제가 매불쇼 보는데 의원님이 나와서 왜 김성애 의원 나와서 정말 나오고 싶었는데 왜 안 불러주셨느냐 뭐 이런 국회의원인 300명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물론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게 농반 진반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누군가를 내가 스폰서 역할을 해주겠다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원 하나 키우는 거 솔직히 유도 아니에요. 매불쇼 정도면 뉴스공장 정도면 말씀 좀 네, 누구 하나 의원 만들고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네. 여기서부터 생기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 이거 피하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쉽지 일이에요. 않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기껏해 10만 남짓이기 때문에 부른다고 하면 물론 나오시긴 하겠지만 제가 도와준다고 의원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차단합니다. 쉽지 않다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그게. 특정 정치인하고 제가 뭔가 시각이 비슷하고 아무리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도 네. 누군가를 프로모션 해주는 자리를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와. 이게 되게 중요한 윤리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안 그거.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다니까. 이미 많이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안 그런 거잖아요. 아니 뭐 그런 거. 쉽지 않아. 내가 식사 거절한 사람 2명만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지. 아니 들어봐. 너도 좀 들어봐. 아니 한두 번 듣는 게 정말 싫은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쉽지가 않다니까. 아니 야 봐봐. 너 명태균 게이트 우리 한창 다룰 때 대통령하고의 그 거리가 얼마나 큰 나의 자산인지 우리가 봤지. 예.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밥 먹자고 했는데 내 면전에 대고 아니 사람 뭘로 보냐? 나 안 먹어요 밥. 어제 또 재방송인 것 같아. 아니 이제 방송 보시는 분은 방송에서만 저러겠거니 하는데 우리는 방송 전에도 내가 누구 거절했는 줄 알지 이거를 계속 귀에 대고 얘기하니까 쉽지 않아. 근데 예.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 마치 이제 내가 정말 똑똑해서 모든 판을 다 읽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관계 속에서 정보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예.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나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능력 있게 보겠죠. 예.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정보 나한테 다 들어와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인기 끄는 사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능력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 힘들지. 못해. 예. 비판 못합니다. 예. 이 사람 뭐 잘못했는데 비판 못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해낸다니까. 난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나는 진짜 내가 무식해서 틀릴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게을러서 틀릴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내가 사리 분별이 훌륭하지 않아서 틀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나는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네. 감동이 없어요 왜 옆에. 이 새끼만 자르면 지금 사람들 막 감동이나 소름 막 올라올 텐데 이 새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네. 나 진짜 이 새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 네, 대단한 거 다 아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절대 내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겠다. 네. 그걸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네. 언론 개혁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예요. 이 내부의 이런 구체적인 인간관계, 맞아요. 심리적인 어떤 선호, 쉽지 않아. 예, 자기들끼리 뭉쳐져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거 잘 안 됩니다. 불가능해. 이거 진짜 어려워. 이미 현재 모든 문제들은 이 관행들 때문에 만들어지고 맞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관행들은 더 심해질 거예요. 아까도 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경쟁 심하니까 그렇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쉽게 몇몇 미웃 언론들 법으로 만들어서 때려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언론 개혁을 접근하면 기대도 충족되지 않고요. 예. 판은 더 망가집니다.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아니 들어봐. 내 진짜 내가 뭐 특정 이름을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매불쇼와 계속 함께 했던 분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출마를 합니다. 그럼 출마를 하면 검증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와 관련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것을 특히 유튜브는 더 그렇겠죠. 그렇죠. 뭐 사회적 책임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 언론보다는 이 사람을 내가 바로 그냥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댓글이 뭐였는 줄 압니까 그때? 저 새끼는 의리도 없다. 그렇죠. 전형적으로 나오는. 네. 야, 저 새끼는 진짜 의리도 없다. 진짜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일이 커졌어요. 이 일이. 그래서 이게 전체 여론이 됐고 이 사람이 낙마했습니다. 네. 댓글도 다 그 사람 욕을 해요. 그때는. 음. 쉽지 않다는 거야. 나는 그걸 그러니까 네. 지금 본인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해낸다라고 얘기하려고 한 거죠? 네. 나는 뭐, 그거 합니다. 예. 네, 나는 최욱 그거 씨는 해요. 합니다. 예. 예. 나는 그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진짜. 늘 해왔죠. 어. 앞으로도 할 거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아, 대단하십니다. 뭐 다들 아시네. 맞습니다, 진짜. 예, 맞습니다. 예. 지긋지긋하다. 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만 좀 해라. 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오늘은 또 시간이 고맙습니다. 맞나 보죠? 네, 시간 없어. 오늘 없죠. 레거시 미디어가 예. 이번 개표방송 한번 살려달라 해서 거기 내가 또 아하. 뭐 하나 또 찍어주러 가는 거야. 예. 가야 돼. 아직 시간 가야 돼. 많아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다. 네. 그리고 나는 개인적인 만약에 친분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친분이 없지만 네. 방송에선 비판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연락해서 이렇게 했다. 뭐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친분이 있는 사람도 없어.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뭐 제가 말이 많아서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못하신 거 있으면 끝으로 한 말씀씩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이제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 언론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진짜로. 그냥 뭐 간단히만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미디어 3학회, 언론학회, 언론정보학회, 방송학회가 3개 정도의 그 미디어 과제, 정책 과제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던졌어요. 근데 그나마 받은 게 이제 민주당이긴 한데 민주당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걸 전달하는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미디어 정책에 관심 있는 게 이제 그래도 좀 민주당 쪽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크게 3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현재 과기정통부, 방통위, 뭐 문체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미디어 기능을 합치는 데가 필요하다. 특히나 방통위는 저렇게 위원회 체제로 놔뒀더니 완전히 그냥 2인 체제로 해서 망가지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찬반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미디어 부처를 만드는 뭔가 새로운 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영방송 이사 형식을 좀 바꿔서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이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네. 정치적인 어떤 인선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를 완전히 법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방통위하고 유사한 조직을 하나는 없애고 이제 공영방송 미디어위원회 또는 공영미디어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강국 되려면 컨텐츠 지원 정책 정말 필요하니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금과 사업 구조를 마련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사실 대선 기간에 논의되긴 되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선 후보들 이런 걸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만드는 건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부처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학회에서도 나온 얘기니까 전달을 하는 거고 대신 저는 사실 미디어 정책은 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기성 미디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 더 이상 고민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요. 네. 너무 잘못하는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깔끔한 몇 가지 규제 정책만 만들어내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저는 정부 광고 문제 손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정부 광고가 쓸데없이 기성 매체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유착 관계. 그렇지. 그리고 정부가 바뀌면 그거 하나는 싹 끊어버리고 하나는 쭉 밀어주는 이 관계. 그렇지. 예.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먹고 사는 방식을 바꿔주지 않으면 기성 미디어 못 바꾼다. 아.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을 똘똘한 작은 언론들을 육성하는 데 쓰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네, 4-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작은 언론이고 실제로 뭐 조회수가 예를 들면 2만 정도뿐이 안 되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게 뭉치면 네. 기성 매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광고주나 정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와주는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네. 이 되게 작은 언론사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언론사들을 위한 제도 정비를 해주고 지원 정책도 마련해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기성 학계라든가 아니면 기성 매체 쪽에서 보통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안을 내거든요. 이런 안 안 나오죠. 당연히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안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 전환을 생각하시는 게 저는 언론 개혁에 있어서 오히려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 네. 요거를 일단은 전달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은 혹시 뭐 짧게 하면은 네.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뭐 출연해서 나간다라고 매불쇼의 메인 앵커인 체육 앵커가 너무 기뻐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디어 판도는 바뀌고 있고요. 아니 일종의 굳이 레거시 미디어가 뭐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네. 매불쇼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네. 뭐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여전히 이제 가끔 뭐 금요일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시네마 지옥 이런 데 보면은 아니. 그 레거시 미디어 출연하는 거 가지고 아니 제가 형님 요거는 제가 네. 그럼 솔직하게 말씀해 이거 일종의 기믹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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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레거시 쪽에서 연락 안 오겠습니까? 물론 안 오죠. 안 오죠. 네. 근데 진짜 기믹이에요. 아, 네. 진짜 뭐 제가 진짜 뭐 그거 나는 이거 얘기한 적이 있어. 원래 저는 어떤 꿈을 갖고 있었냐면 나는 워낙 변방에만 계속 있었고 방송을 너무너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항상 내가 메이저가 되지 못했어. 그래서 뭐 팟캐스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내 꿈은 뭐였냐면 내가 이 변방에서 열심히 해서 메이저로 가고 싶다. 이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이 무대를 메이저로 만들겠다. 그렇죠. 이게 바뀌었어요. 예, 예. 환호성 나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일종의 기믹이에요. 네, 기믹. 네, 네. 네. 메이저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 꿈이라고 했잖아. 아, 되게 이게 와, 예를 냉철하게. 들면 매불쇼는 이 신생 매체 계열에서는 그래도 큰 쪽이잖아요. 네. 메이저죠. 메이저죠. 예. 네. 그리고 영향력 측면에서는 저는 기성 매체에 절대 꿀리지 않는 예. 그런 정도인데 문제는 이게 재정 기반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괜찮은 제작 인력들을 두고 우리가 점점 더 좋은 걸 만들어 가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네. 우리 광고 요정 같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재정이 충분합니까? 사실 더 좋은 제작을 하기에 충분한 재정이 아니에요. 아하, 네. 예, 예. 네. 꿈. 예, 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방식의 일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데 안에서 이렇게 작은 데서 커지는 거 말고 진짜로 커질 수 있고 적절한 규모를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정부 정책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은 뭐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자, 일단 여기서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뭐 대부분 작작해라라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함께 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전액 사회 기부되는 슈퍼챗 많이 나왔나 모르겠네요. 아, 오늘 좀 내용에 집중하더라고. 아까 이제 차정식님이 또 50만 원, 이승님이 또 50만 원? 5만 원, 5만 원. 아, 죄송합니다. 5만 원. 예. 네. 이미나- 5만 원 뭐 적다는 거 아닙니다. 아, 예. 네, 고맙습니다. 이미나님은 5,000엔 2번 써주신 것 같고요. 아, 고맙습니다. 이승님도 $50 또 보내주신 분. 아, 예, 대단히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액 사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더 열심히 힘나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아니 우연히 제가 오늘인가 그 막 형 이름을 오랜만에 검색해봤어 인터넷에. 아 최욱 씨. 네, 근데 뭐 형이 어딘가 축전 보낸 거 내가 잘 헷갈리는데 어딘가에 축전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네. 뉴스는 매불쇼만 본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무섭다. 맞죠, 그거 맞죠. 미디어 오늘. 맞죠. 30주년인가? 30주년인가 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맞아. 네. 이거 축사 하나 써달라고. 맞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댓글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더욱 성찰하게 만든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짜 또 네 이렇게 요거 끝낼 생각은 내가 아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예. 그런데 내가 깜빡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못 보냈어. 근데 축사를. 거기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지금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네. 진짜 1분 만에 보낸 거야. 1분. 나 기억도 안 나. 다시 한번 해주세요. 뉴스를 매불쇼만 본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무섭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을 더욱 성찰하게 만든다. 와. 칭찬해줄 의도는 아니네. 아무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매불쇼 달려가야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미디어 오늘이라고 미디어 비평지죠. 미디어 비평지. 거기 이제 30주년. 뭐 국회의장도 축사하고 하는데 최욱 씨 정도면 해야 되지 않겠냐. 대단한 인사들이 쫙 들어. 근데 이 자식들이 나를 맨 뒤로 뺐더라고. 또 긁어가지고. 진짜 미디어 오늘. 진짜 그러지 마. 나랑 말할 때랑 너무 다르잖아. 나를 제일 뒤로 뺐더라고. 미디어 오늘. 저도 한참 내렸긴 했습니다. 미디어 어제로 만든다. 매일 성찰한다며. 죄송합니다. 30주년 됐다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이 저는 많이 괴롭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하고요. 내일도 진짜 생방? 내일 진짜 생방 가야죠, 진짜로. 대선 때까지 쫙. 그렇습니다. 다룰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거에 비하면 5분의 2밖에 못했거든요. 내일도 진짜 생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너무 재수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